안녕하십니까, 김은성입니다. 100만 명의 그리스 군사는 무섭지 않지만 데모스테네스의 새치 혀끝은 무섭다. 그리스를 침공한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왕이 한 말입니다. 이처럼 데모스테네스는 그리스의 뛰어난 연설가이자 정치가이고요. 10대 웅병가입니다. 또 반마케도니아의 투사죠. 키케로는 그를 일컬어서 완벽한 웅병가라고 칭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데모스테네스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폐가 약해서요. 호흡기에 문제가 있어서 안정된 말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말 더듬이였습니다. 그럼 말 더듬이인 그가 어떻게 해서 시대의 웅병가가 되었을까요? 그의 스피치의 특징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철저한 의지를 바탕으로 피나는 연습을 했습니다. 7살의 부모를 여의고요. 후견인이 재산을 관리하게 되는데 나중에 재산을 모두 빼앗기게 됩니다. 그 재산을 찾기 위해서 스피치를 배우기 시작하게 되죠. 이게 바로 저는 생존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지가 그만큼 강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스피치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웅변 학원장이죠. 이 법정 앞에 있었던 사람들인데요. 바로 궤변론자인 소피스들입니다. 이시아우스의 지도로 재판을 위해 스피치를 훈련하는데요. 정말 생존을 위한 처절한 훈련을 하게 됩니다. 먼저 뒷동산에 뛰어 올라가 스피치 연습을 합니다. 호흡이 가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자꾸 어깨가 삐뚤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울 앞에서 연습을 했는데요. 천장에 칼을 매달아 줍니다. 그리고 이게 비뚤어지면 피가 흐르도록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텍스트가 중요하겠죠. 예전에 스피치라든가 원고들을 봐야 되는데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창고에 내려가서 책을 볼 때 자꾸 외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수연방과 머리카락 반을 밀었습니다. 이게 자랄 때까지 스피치를 연습했다고 합니다. 또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8번이나 베꼈을 정도로 표현력에 대해서 철저하게 연습을 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는 생존을 위해 처절하게 훈련을 했고요. 그 연습의 결과로 스피치의 달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처칠도 말 더듬이었습니다. 그 역시 스피치 연습을 철저히 했는데요. 로마 제국 쇠망사를 베꼈으며 스타일을 연구했고요. 또 명연설문을 암기하고 따라합니다. 제가 CEO나 임원들을 스피치 코칭을 할 때 교재가 한 120페이지짜리가 있는데요. 그 중에 반이 연설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연설문을 따라하시면서 표현력과 컨텐츠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케네디도 사실 발표 불안증이 있었습니다. 손을 약간 떨었다는 일화가 있는데 스피치 컨설턴트인 테드 소렌슨의 지도를 받았고요. 또 시스코의 존 챔버스 회장도 난독증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철저한 의지가 스피치의 단위를 만든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공감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데모스테네스는 결국 재산을 찾는 재판에서 이기지만요. 후견인들이 모두 재산을 사용해버린 뒤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돌려받지 못했고 생활하기 위해서 법정 앞에서 다른 사람의 법정 연설문을 써주는 일을 생업으로 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법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구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의 집합소죠.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의 사연을 들으며 서민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정치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연설에는 사람 냄새가 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식력, 논리력이 뛰어났습니다. 그의 명연설이죠. 아테네 시민이여 일어나라에 잘 나타났는데요. 이 연설의 배경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왕이 침공을 하게 되는데 이 그리스 사람들의 참전을 촉구하는 참전 스피치입니다. 논지는 이렇습니다. 마케도니아의 침공은 필리포스 왕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 나의 문제이다. 우리가 나태하고 태만하였기 때문에 필리포스가 침공한 것이다. 우리가 지금처럼 행동을 하면 제2, 제3의 필리포스 왕이 나타나게 돼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이다. 그 용기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전쟁에 참전하는 것이다. 즉, 지금의 위기는 다른 변수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고 역설하면서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명언을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마케도니아의 군마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모두 다 일어나십시오. 앉아있는 사람들은 모두 일어나십시오. 서 있는 사람들은 달리십시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전진해서 아테네의 국경 방어선을 죽음으로 지킵시다. 결국 리더가 현재 문제를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따라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가 우리 내부에 있다는 논리는요. 우리가 변하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긍정의 힘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언행일치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 데모스테네스에 대적할 만한 사람은 데마데스였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데마데스의 스피치 능력이 더 뛰어났다는 평가입니다. 데모스테네스는 철저히 준비하는 스타일이었다면 데마데스는 즉흥 스피치가 능했습니다. 뛰어났습니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데모스테네스는 아테네에 어울리는 웅변가이다. 하지만 데마데스는 아테네의 과분한 웅변가이다. 그러다가요, 케로네아 전투에서 그리스가 마케도니아에 패하면서 둘의 운명은 달라지게 됩니다. 전쟁 전에는 두 사람 모두 반마케도니아 연설을 하였지만 이 전투에서 패한 이후에 데마데스는 필리포스 왕에게 복종할 것을 사람들에게 설득한 반면에 데모스테네스는 끝까지 저항하게 됩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데모스테네스를 기억하고 존경하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즉, 언행일치로 소통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데모스테네스는 말더듬이라는 선천적인 한계가 있었지만 피나는 노력으로 스피치의 달인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의지가 여러분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